뉴스킨 사업을 제가 2002년 2월에 뉴스킨을 통해서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1년 차. 좀 소리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21년 차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이 하모니, 하모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비즈니스를 갓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랠리라는 게 부산에 없었거든요. 없고, 제가 찾아간 곳이 하모니 랠리였고, 그곳에서 지금 현재 EBA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EBA까지 하모니 랠리를 다니면서 제가 EBA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여기 천안 이곳에 오니까 다양한 리더 사장님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이 하모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과거의 저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나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올해 또 뉴스킨에 진짜 좋은 기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기회들을 통해서 모두 다 진짜 점프업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먹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 500만 장자에서 이번에 1000만 장자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이후에 참 작년이죠. 팬데믹 이후 딱 풀리자마자 참 많은 곳을 외국을 다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저희들이 그 런던 팀메이트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어디 보고 해야 되죠? 됐어요? 맞아요. 제가 이쪽 디지털에 많이 뒤떨어지고 아직 21년 차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처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뉴스킨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게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실증 내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킨 하기 전에 저는 무엇인가를 하나 꾸준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잘했던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뉴스킨은 저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샘솟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킨에 대한 사랑은 뭐랄까 다시 타오르는 느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뉴스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1년째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뉴스킨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는 첫 시작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 딱 그 가정 환경을 보면 무엇인가를 꿈꿀 수 있는 그 가정이 있고, 뭔가를 꿈꾸지 못하는 그 한계를 느끼는 걸 어릴 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딱 경험했던 저의 한계는 뭐였냐면, 나는 빨리 열심히 성장해서 일을 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아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빨리 철들면서 들었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만 얘기하면 아직도 울컥하거든요. 철이 진짜 빨리 들었어요. 그렇게 진짜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순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갑자기 오랜만에 랠리 서서 그런가 얼굴이 막 빨개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어쨌든 학교를 졸업해서 엄마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니까
제가 은행원을 꿈꿨거든요. 이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은 막 학원을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뭐 학원을 다닐 형편도 안 됐고 유일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게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래 한번 1등이나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을 대표로 나가서 제가 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그게 유명했어요. 그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꿈꾸는 게 빨리 상고를 나와서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그걸 꿈꿨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 하는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제 직업에 은행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은행원. 그래서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시험 치고 그렇게 해서 은행원이 되었어요. 은행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평생 직장이 될 줄 알았어요. 평생 직장이 되고 내 미래는 이제 안정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도 요즘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근데 제가 IMF가 다 터지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직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칼바람이 불었던 게 금융기관이었고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견디고 나면 다시 안정이 올 줄 알았어요. 평화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인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출산, 첫 아이를 놓고 제가 둘째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제 직업을 한번 스스로 바라봤습니다.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결혼하면서 또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시아버님은 모시고 시누이도 데리고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최악의 환경이죠. 근데 그 환경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선택을 했어요. 이 퇴직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잘 재테크하고 그만두자 라는 선택을 저의 첫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상 그만두고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꿈이었거든요. 진짜 지금도 평범해야죠. 이때도 한껏 꾸몄던 모습이에요. 제가 중요한 거였어요. 한껏 꾸미고 저는 아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아껴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늘 가계부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가계부를 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까? 나름 주식도 투자해보고 주식해서 돈 다 날리고 퇴직금. 그리고 부동산도 그나마 또 분양도 한번 받아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때 제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누스킨 사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 부정적이었던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자꾸 아미하자는 거예요. A사 사업을. 저 너무 많이 도망다녔어요.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걸려든 거죠. 제가 한 번의 세미나를 듣게 되고 그 세미나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게 되고 그때부터 공부해보기 시작했어요. 공부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첫 시간에 마미나 사장님 잘 얘기했을 거예요. 그 비전을 딱 보게 된 순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 미래에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누스킨 만나기 전이었어요. A사 사업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의 변화를 막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네트워크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A사 사업을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스키야, 너가 네트워크를 할 것 같으면 뉴스킨 한번 알아봐. 자기가 뉴스킨도 쓰고 A사 제품도 썼는데 뉴스킨 제품 너무 좋더라. 네가 만약 뉴스킨을 한다라면 내가 너의 뉴스킨 소비자가 돼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박이야. 정말 저는 뉴스킨을 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 다닐 때 뉴스킨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게 네트워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화장품 회사인 줄 알고 뉴스킨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제품을 쓰는 기준은 광고해야 되고요. 일단 브랜드 네임 중요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라서 제가 사서 휴지통에 바로 버렸어요. 그게 뉴스킨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왜 샀을까요? 그냥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안함? 그 마음에 제가 그 돈을 주고 사서 한 방울도 안 버리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악건성 피부였거든요. 아무거나 못 발랐어요. 그렇게 버렸던 뉴스킨을 제가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나 뉴스킨 한번 들어볼래. 왜냐면 나 네트워크에 대한 가슴이 떨리는 거지. 그냥 그리고 내가 아는 네트워크 회사는 A사밖에 없어서 A사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냥 한번 그러면 들어볼게 해서 제가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고 그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업 설명 하나도 없었고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해줬던 분은 그때 제가 32이었거든요. 32의 나이에 저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분은 아마 5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던 분이에요. 50대 초반. 이분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저에게 비즈니스 플랜을 잘 풀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에서 기회를 받냐면 딱 제품을 바르는 순간 이 제품은 누구나 발라보면 사용할 것 같구나. 이거 내가 이론상 네트워크 공부했는데 이거 되겠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원래도 편견을 가졌지만 이해하고 나서 비전을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편견을 가지는 건 당연해. 그들을 이해시키면 돼. 그거에 대한 저는 완벽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그때만 해도 세미나가 많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이까지 지금 랠리로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절에 부산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알아보고 이 사업을 결심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몰입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큰 성공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평범했고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퇴직이 없고 평생 미래에 가능한 일을 하고 싶었지 처음부터 큰 꿈을 꾸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1순위, 제가 은행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가 중요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N잡러처럼 부업처럼 투잡처럼 처음 시작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지속 가능한 평생 되는 일인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 수입이 평생 나올 수 있는 일, 그 일의 기준, 그걸 보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여기 이 TV 최근에 작년에 TV에서 김미경 거기 쇼에 한번 초대돼서 이 강의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캡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시절에만 해도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참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TV에서 이렇게 사분면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하고 누구든지 사분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왼쪽 사분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E와 S 사분면에는 자유가 없고 B와 I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껴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사실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투자가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TV에서는 투자가. 근데 투자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하려면 진짜 자본금 필요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딱 대놓고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사업은 처음에 투자 대립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제대로 써보고 이해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사국면으로 가는 게 뉴스캠 사업만큼 저는 확실하고 안전하고 보장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1년 전에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한 이게 처음에 그냥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어.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는 과정까지에는 수많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막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큰 성공을 꿈꾸지는 않았지만 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반대가 많았겠죠. 엄청난 반대가 많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친정엄마부터 해서 형제들 여러 가지 반대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친구들 다 주변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다 반대하는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럴 만큼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만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진짜 제대로 봤고요.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만약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걸 선택한다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 일하는데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자유가 없다.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다.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올해 53이 됐어요. 이제 53이 되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10년 전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냐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의 문제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간까지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갔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고맙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너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다 가서 고맙다. 그러면 우리 친정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안 했냐면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아버지가 작년에 사실 백신 부작용을 빨리 가셨어. 너무 장례식에 막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신우들도 못 오고 그런 장례식이 제가 싫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아버님도 저희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 열심히 안 살았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하나의 도움을 받고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도움을 준 자녀였잖아요. 저는 뉴스킨을 그렇다면 그분들처럼 열심히 오래 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 기간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자유가 왔어요.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모든 자유가 오는 거, 선택의 자유가 오는 거죠. 이것들을 진짜 저는 경험하고 그 순간에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걸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가 왜 이 뉴스킨 사업을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도 이를 끝까지 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열심히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평범한 사람들 95%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공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 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꾼 많은 위대한 사람들 있죠. 그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그들이 처음에는 원했죠. 상상했죠. 그 다음에 뭐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인의 원하는 삶을 이루게 해준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뉴스킨 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멘토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뉴스킨 안에서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들은 진실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단계 행동에 대한 그 부분의 복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들을 우리도 해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실패가 두려워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라고 했습니다. 저도 진짜 제 삶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도 두려웠지만 저는 저에게 펼쳐질 앞으로 미래의 삶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하기로 마음먹고 뉴스킨을 선택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살던 집이에요. 부산의 사상구라는 데는 굉장히 부산에서도 낙후된 지역이죠. 사상구 운단하면 잘 알 거예요. 여기 옛날에 신발 공장이 진짜 많았던 곳. 제가 여기 살 때만 해도 창문을 열면 이 공장에서 나는 매캐한 매연들 있죠. 그 냄새들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옥상에 빨래를 딱 널어놓고 나면 빨래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저는 첫 시작을 저 집에서 했을까? 제 남편이 저 근처에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혼집을 오래 살던 동네에서 하잖아. 환경이 지배받잖아. 그래서 여기 첫 집을 사고 여기서 살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곳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뉴스킨을 만났고 이곳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뉴스킨을 성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도전들을 했고요.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은 욕심 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뉴스킨을 알고 공부해보고 이제 자꾸 강의도 듣고 배워보니까 이 비즈니스는 무한한 것을 저에게 꿈꾸게 해주더라고요. 평생 100만 원, 200만 원의 수입이 아닌 내 삶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굉장히 큰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았지만 꿈이 커지면서 저는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열심히의 기준은 제가 은행 다닐 때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300만 원을 벌었는가 생각해봤어요. 그 출근 시간 지각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퇴근 이후 셔터문 내린다고 퇴근하나요?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해야죠. 그 주말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0을 벌고 IMF가 오고 어떻게 보면은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10년이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난 뉴스킨 10년으로 내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은행 다닐 만큼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처음에 장기적인 시간 투자를 딱 가지고 뉴스킨에 집중을 했어요. 첫 번째 찾아가는 게 친정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은행 다닌다 생각하고 딱 1년만 우리 아이들을 은행 다닐 때처럼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애들을 봐줬거든요. 우리 엄마 너무 싫어했죠. 제가 다단계 한다는 것도 싫고 우리 여동생도 너무 싫어하고 다 싫어했지만 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은 했고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고 엄마 집에서 유치원을 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학교 딱 들어갈 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 시간 동안 보내놓고 진짜 올인했던 것 같아요. 초집중 몰입.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저희 남편 전업도 시키고, 저희 남편이 전업했을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만 다단계 하면 됐지 형부까지 직업이 다단계 한다라고 말하는 거 쪽팔린다 이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했던 여동생 누스킨 잠깐, 걔도 은행 다녔어요. 근데 누스킨 잠깐 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걔는 언니네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저는 다양한 또 직업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러했던 기억,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 상처들을 받아가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꿈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저는 또 부산에 사업자 별로 없었거든요. 부산에 많은 사업자가 없고 시스템이 없을 때 제가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였냐면, 항상 강의를 들으려면 서울을 가야 되고 대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LOI 강의를 들으러 가도 울산으로 가야 됐어요. 부산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은, 부산을 폭발시켜야 되겠다. 내가 부산을 한번 폭발시켜봐야지.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목표라고 했잖아요. 150만 원이라는 목표를 딱 적었어요. 이 목표를 일단 6개월 만에 이뤄보자. 그리고 내가 200만 원이 되면 그때 차를 제일 짜 마티즈를 사야 되겠어. 적어도 200만 원 벌어야 내가 차량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빨리 200만 원을 벌어야 되겠어 라는 목표로 제가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가지되 150만 원을 번다고 150만 원만큼 일한 게 아니라, 제 꿈은 150만 원은 출발선이잖아요. 출발선이고 꿈은 컸기 때문에 완전 영순위를 두고 뉴스킨에 집중했습니다. 미쳤죠. 네, 미쳤어요. 제가 항상 외쳤던 거예요. 뭐냐면은 자유를 원했어요. 시간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 부모님하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고, 부모님에게 용돈 다 드리고 싶고, 우리 이길재 장순현 사장님이 엄마에게 300만 원 용돈 드리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목표가 돼서 그 이상을 저도 부모님에게 해드렸거든요. 그런 목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제 32의 나이에 뉴스킨을 해서 올해 50세 됐는데 마음은 32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0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하면서 2008년도 12월에 100만 장자가 되고, 2015년도에 500만 장자가 되고, 2022년도에 10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평균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평균. 딱 20년 만에 제가 1000만 장자가 됐는데, 20년 평균으로 해보니까 월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월 5천만 원. 이 월 5천만 원은 지금도 직장 가도 월 5천 받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럼 200년 해야 되죠. 월 5천만 원 하니까 240년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1000만 장자 120억 240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신의 직장 하면 연봉 1억이잖아요. 연봉 1억으로 하니까 12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가정을 살피기도 어렵고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뉴스킨 안에서는 매년 최고의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도 수시로 다니고, 작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6번이 외국을 나갔다 왔거든요. 이런 또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해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맨날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하면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해내야 되겠다 마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석세스 트립은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언니 저희 부부만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서 꿈꿨어요. 우리 다음에 이 석세스 트립 또 오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석세스 트립은 매년 와야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지는 못해도 이 석세스 트립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지.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매년 석세스 트립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티벨리트가 딱 6년 만에 티벨리트가 되더라고요. 딱 티벨리트가 되면서 티벨리트가 최고의 여행이구나.
이 팀메이트 여행은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팀메이트 여행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팀메이트 여행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 그리고 플래티넘을 달성해보니까 플래티넘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어쩌다 제가 플래티넘이 된지도 모르고 달성을 했는데 플래티넘이 너무 좋아요. 아, 플래티넘에 대한 목표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고 목표를 가지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시작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석세스 트립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석세스 트립에 가면 회사를 보게 되고요. 다양한 성공자들을 함께 보게 되고 그곳에서 또 꿈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처음 시작을 석세스 트립의 도전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올해 런던 작년이죠. 런던 가기 전에 저희도 파리를 갔었고 또 작년에 팬데믹 그게 해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여행이 가능한 시점에 코로나 검사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 시점 바로 파리 여행을 계획해서 아이들하고 15박 16일 파리와 포르투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 하니까 몇 천만 원 후 그냥 가더라고요. 싼 여행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 원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밋 참석으로 또 미국도 가게 되죠. 또 괌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많은 곳들을 가고 저는 이 뉴스킨 하면서 꿈꿨던 게 제주의 라이프를 꿈꿨어요. 제주에 세컨하우스를 사야 되겠다. 어느 날 제주로 책을 읽으러 갑니다. 생각주간이라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가 생각주간. 저도 이런 생각주간을 가져야 돼서 제주로 가서 일주일씩 호텔을 예약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날 제주에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집을 샀어요. 네, 바로 가서 계약하고 샀어요. 진짜 이게 가능한 일,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나는 쉐어하우스로 써야 되겠어. 나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을 쓰지만 3주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 이 3주는 우리 파트너들이 이곳에 가서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어.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대로 했거든요. 이 집이 지금 연세를 내면 한 달에 한 3,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를 포기하고 3,500만 원을 저는 그냥 프리패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 뉴스킨 제품을 채워놓고 제가 꿈꿨던 삶이거든요. 그걸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친정엄마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친정엄마와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제주에서 일주일씩 열흘씩 보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또 3월이나 제가 봄 되면 엄마 모시고 또 가서 한 열흘 있을 생각이거든요. 이런 자유로움, 이런 라이프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 젊어졌어요, 옛날보다. 중요한 건 24년 전 백만장자 때 제 모습이에요. 네, 백만장자 인터뷰 때 제 모습인데 이건 천만장자 인터뷰거든요, 작년에. 훨씬 지금은 또 TRB 먹고, TRB 진짜 좋아요. 살이 또 지금 막 안 빠지지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행이 아프리카 여행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 뉴스킨 어때요? 선한 리더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바이탈 공장도 가보고 아프리카 가면서 나도 우물을 기증해야 되겠다 라고 딱 마음 먹고 그해 우리 이렇게 랠리에서 마지막 연말 랠리에서 행사를 통해서 우물 기증을 2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우물을 기증하고 한 해도 이런 도네이션을 우리 전체 또 팀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보면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ESG입니다. 환경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소셜이죠. 사회에 얼마만큼 환원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에 기업이 많은 이윤을 추구해서 그걸 사회에 얼마만큼 환원하느냐가 ES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ESG 경영이 될 때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고 왔냐면 제가 생각하는 ESG는 바로 딱 뉴스킨 사업이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은 처음부터 어때요? 1984년부터 올 오브 그 나로드 베드라는 기업 철학, 인체에 나쁜 걸 한 개도 안 넣는다는 이 기업 철학 너무 좋잖아. 그리고 지금 노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지구를 지키기 위한 거에 가장 앞서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포스포그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진 거 아시나요? 너무 심해졌고 개인들은 이제 가스비가 올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지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뉴스킨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파워 해주잖아요. 개인에게 힘을 주는 임파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뉴스킨이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꿈만 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왜 못 바꾸냐면 지금 저는 많은 뉴스킨 한다라 최고의 기회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는 알지만 행동,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기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지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뉴스킨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ESG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뉴스킨이가 지속 가능한 경영. 이게 그래서 세상에 뉴스킨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과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고 평생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뉴스킨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면서 해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필립창이 이번에 강의를 계속했죠. 서울에서도 강의하고 또 우리 이번 주에 필립창이 부산에 3박 4일로 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리아 서밋에 갔다가 대구의 필립청을 초대하고 그 강의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필립청이 아직까지 미국에 나가는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부산으로 초대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봐줘. 필립청이 오케이, 자기 돕는 거 좋아한다. 부산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필립청 강의를 저는 못 들어도 유튜브로 듣다가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타입5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뉴스킨 사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 젊음의 자유, 행복의 자유를 주는 사업이 뉴스킨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뉴스킨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한 5년 열심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많은 돈을 번다고 그게 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어때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가?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유로운가?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일타 강사라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좋은 사람들, 스폰서님 있고 형제라인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죠. 내가 세상과 얼마만큼 나누는가, 도네이션 할 수 있는가. 이때 사람은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의 의식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 상상하라. 저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진짜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상상할 수 있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의식은 어때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 근데 상상은 어때요?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하죠. 이 행복한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에너지가 나에게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막 그게 아니라 막 잘하겠다는 의지로만 막 하려고 해버리면 그 의지는 이 두려움이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훈련이라고 보고요. 조앤 롤링이 제가 왜 이 옷을 빗자루를 영국 런던에 갔을 때 해리포터 그 박물관에 갔어요. 그때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왜 제가 이 옷을 빗자루 올라가 있는 이 사진을 들고 왔냐면 제가 글로벌 컨벤션을 처음 갈 때 제가 그랬어요. 해리포터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읽다 보니까 이 뉴스킨 사업은 나에게 옷을 빗자루 같아.
내가 이걸 잡고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앤 롤링 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성취하는 것이 우리 외면의 현실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마법은 존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상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원트,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상상이 되죠. 그 다음 believe, 그리고 뭐죠? 액션, 그 다음에 help. 혼자 성공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나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의 500만 장자 라인이 있거든요. 우리 하윤이 사장님, 하정열 인명 사장님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들은 나와 달랐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우리 하정열 사장님은 굉장히 시스템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둘이가 조화로웠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사장이 빠진 나만 있었으면 액션만 하다가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사장은 막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액션이 빠졌더라면 또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프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상상하는 거 어떻게 하냐, 원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원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는 걸 6가지 원칙이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성공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의 책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얘기들을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날짜를 분명하게 하고 상세한 계획, 행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고 아침 저녁으로 2번 읽어라. 왜 2번 읽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두 번째, 빌리브, 믿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믿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는 훈련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원하는 걸 적고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잖아요. 하다 보면 믿는 힘이 생겨요. 처음부터 믿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믿는 힘이 생길 겁니다.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을 트게 해준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이 말은 어느 사회가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파트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부산을 폭발시켜야 되겠어. 나는 블루다이몬드를 꿈꿀 때 집에 블루다이몬드로 시각화했죠.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투멜리티를 외쳤고요. 소비자 만나기 전에도 외치고 들어갔어요. 남들이 뭐 완전 미친 사람이었고, 제가 아침에 나는 투멜리티 하고 일어날 때 우리 딸들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미쳤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미쳐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액션. 이 미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의 핵심은 내가 소비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STP 하면서 데모하면은 소비자와 사업자 동시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STP와 데모를 항상 동시에 만나는 모두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10배의 법칙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라. 정상적인 행동은 당신이 원하는 걸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액션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진짜 저는 제가 했던 게 하루 새벽 만나기, 3번의 사업 설명, 그리고 한 달에 LOI 1명 초대가 목표였거든요. 이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가지고 4번째 헬프입니다. 성공했다고, 제가 은퇴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할 때, 진짜 미친 듯이 할 때 나 은퇴해야 되겠어 라고 은퇴를 꿈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2년을 쉬어보고 500만 장작 이후에는 큰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소비자 만드는 일 지금도 1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 필드 나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리크루팅하고 초대하고 이게 진짜 일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왜 성공했는데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지금은 여러분들 돕는 거고 나의 파트너를 돕는 겁니다.
돕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혼자서 놀아보니까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성공자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면 불행해진대요. 놀면서 느끼는 쾌감은 낮은 수준의 쾌감이고,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쾌락이 가장 높은 수준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